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음식 조절도 잘 하시고 자신의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생활로 잠을 무조건 오래 자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깊은 숙면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하는 거예요. 7시간 자는 사람에 비해 전립선암이 29% 증가, 경추가 뒤틀리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얼굴이 붓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안압이 올라간다고 해요. 제가 제대로 잠자는 방법, 숙면에 도움이 되는 5가지의 방법과 체크리스트를 함께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친구 만드는 여자 김이불입니다. 저희는 부산에서 7년차 하드타입 토퍼 매트리스와 프리미엄 호텔 침구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국 암협회에서 65세 미만 남성 대상 암과 수면 시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8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6시간을 자면 7시간 자는 사람에 비해 전립선암이 29% 증가, 그리고 5시간을 자면 6시간 자는 사람에 비해 전립선암이 55%가 증가했다고 해요. 그 밖에도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잠과 암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면 시간과 암의 발병 관계는 바로 호르몬 때문인데요. 밤에 잠을 잘 자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활성화되면서 몸의 체력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수면은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꼭 챙겨야 할 숙면에 도움을 주는 5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면 환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베개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어떤 베개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황토 베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베개는 한 가지로 고정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구비해두고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맞게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황토 베개 그리고 이렇게 일반 베개 이렇게 2가지를 두고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높은 베개보다는 낮은 베개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형태의 베개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선물을 받은 황토 베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열이 많으신 분들은 좋은 게 머리에 열기를 좀 내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머리에 저처럼 열기가 좀 있으신 분들은 황토 베개도 추천드립니다. 베개를 선택할 때 주의점을 말씀드릴게요. 딱딱한 베개는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딱딱한 베개 같은 경우에는 목 주위의 근육을 긴장시키고요. 혈관과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피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침 같은 이렇게 딱딱한 베개들은 수면 시에는 피해주시고 간단하게 마사지를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는 거북목, 일자목용 베개들이 있어요. 기능성 베개들이 있는데 이런 베개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딱 고정을 시키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렇게 고정이 되게 되면 목의 각도에 따라 수면에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베개도 신중하게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솜으로 된 솜 베개인 것 같아요. 적당한 높이의 솜 베개, 본인에게 맞는 솜 베개를 골라주시고요. 보이시는 커버뿐만 아니라 내장 솜도 주기적으로 세척을 해주시면서 청결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엎드려서 자는 자세는 피해주세요. 다양한 자세로 잠을 주무실 텐데요. 하지만 가장 안 좋은 자세는 바로 엎드려서 주무시는 자세라고 합니다. 엎드려서 주무시게 되면 척추와 허리에 큰 무리가 가게 되고요. 엎드려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리게 되는 경우 있죠. 고개를 돌리게 되는 경우에는 경추가 뒤틀리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왜 여러분들 마사지 받으실 때 엎드려서 이렇게 고개 이렇게 돌리실 때 있잖아요. 엄청 자극되고 불편하잖아요. 엎드려서 주무시게 되면 얼굴이 붓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안압이 올라간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렇게 쏠리니까 안압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 자세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따뜻하게 주무시는 것보다는 선선하게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신체의 체온의 변화는 아침 6시에 가장 낮았다가 일과 중에는 다시 올라가고 잠자기 전에는 다시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신체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게 온도가 떨어지면 이제 수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우리 신체가 인지를 하는 겁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깊은 잠을 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댁에서 온도와 습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방의 온도를 18도에서 22도 사이에 이제 체질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선선한 느낌이 들게 조절해보세요. 방의 습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렇게 습도랑 온도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귀여운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온습도계 이렇게 다 체크가 되는 아이템인데 예를 들어서 온도가 16도에서 20도 정도일 때는 습도가 한 60%, 그리고 21도에서 23도는 50%, 그리고 온도가 24도 이상일 때는 습도가 40% 이하.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면 양말 주무실 때 신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약간 발이 차가지고 수면 양말을 가끔씩 신는데요. 수면 양말의 경우에는 발이 찬 사람들에게 수면에 들어가는 입면 당시에는 도움이 조금 된다고 해요. 그런데 한층 더 깊은 수면에 들어가는 단계에서는 수면 양말을 신고 있을 경우에는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양말 안에 습기가 차서 땀이 났다가 식었다가 하는 과정에서 발이 더 차가워지고 시려워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대신에 발이 차신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족욕을 한 10분 정도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 혹시 발이 너무 더워 땀이 많으신 분들은 이불 밖으로 발을 이렇게 내놓고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숙면에 도움을 주는 성분, 음식의 성분들 그리고 약에 들어가는 성분들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또 드릴게요. 식약청에서 인증된 바로 락티움입니다. 아이가 우유를 먹고 자면은 깊이 잠드는 것을 보고 우유 안에 어떤 성분이 수면에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 안에 있던 락티움이라는 성분을 발견을 하게 됐대요. 락티움은 섭취량이 적은데 반해서 효과가 동일하고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네, 락티움의 효과는요, 심신을 안정시키는 염소 이온이 체내에서 더 많이 작용하도록 해서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더 쉽게 더 깊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임상 논문 자료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불면증을 앓고 있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4주간 락티움을 섭취하게 한 결과 잠이 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53%, 잠이 든 뒤 중간중간 깨어있는 시간이 30% 감소한 반면 수면 시간이 평균 37분 증가했다고 합니다. 추가 팁, 요게 중요할 것 같은데 바로 용법인데요. 150mg을 드셨을 때는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의 기능성을 인정받았고, 300mg을 드셨을 때는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 기능을 인정받았다고 해요. 다시 말해 수면에 도움이 되려면 락티움의 함량을 300mg 이상인 것을 골라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락티움은 약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요. 그 외에 조금 더 쉽게 저희가 섭취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신경계를 진정시켜 주어서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되는 향과 차, 바로 라벤더, 로즈마리, 카모마일, 그리고 자스민, 이런 종류의 향과 차, 티로 마시면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근육 이완을 돕는 마그네슘과 수면 조절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 성분이 함유된 섭취가 간단한 음식들이 있어요. 이 음식들은 바로 바나나, 아몬드, 호두, 캐슈너트 같은 이런 견과류, 그리고 시금치, 제가 싫어하는 시금치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이불 또는 매트리스, 바로 침구의 청결도입니다. 우리는 여름철이 아니라도 정말 자면서 땀을 많이 흘린다고 해요. 그래서 침구 종류를 선택을 하실 때는 우리의 땀을 잘 흡수하고 잘 발습, 날리는 그런 소재의 침구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이불은 면소재로 된 제품을 선택하시고 공기순환이 잘 되는 소재의 이불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잘 가공된 좋은 면소재로 된 이불을 덮으시면 바삭바삭한 쾌적함을 느끼실 수가 있고, 커버를 자주 세탁해서 사용하시면 더욱 위생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수면의 질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침구 다음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만한 게 바로 매트리스인데요. 땀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불뿐만 아니라 매트리스에 닿는 이 등 부분이 불편하실 때가 많으실 거예요. 혹시 자고 일어나면 찌뿌둥하고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매트리스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푹신한 제품보다는 이렇게 단단한 제품의 매트리스를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기성이 좋은 매트리스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숙면에 도움을 주는 5가지 방법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개 선택. 머리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황토 소재의 베개를 사용해보세요. 목침처럼 너무 딱딱하고 내 머리를 고정시키는 베개는 피해주세요. 그리고 베개솜. 베개솜을 사용하실 때는 적정한 높이를 골라주시고 커버뿐만 아니라 반드시 안에 있는 솜 베개도 세탁을 해서 사용을 해주세요. 두 번째, 여러 가지 자세 중에서 엎드려서 자는 자세는 가장 피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안압이 높아지고 목에 무리를 주면서 경추 뒤틀림이 우려가 있다고 해요. 세 번째는 온도인데요. 선선하게 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잘 때가 되면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신체에서 이제 잘 시간이 됐다 하고 인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주무실 때는 덥게 주무시는 것보다는 약간 선선하게 온도를 맞추시고 주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 식약청에서 허가된 보조약품이나 도움을 주는 음식을 섭취하자. 성분은 락티움이라는 성분이 있고요. 용량은 300mg을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음식으로는 우유, 바나나, 시금치, 견과류 등이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5번째, 침구 청결 상태와 매트리스의 상태를 점검하자. 이부자리 청결 상태는 항상 주의를 해서 체크를 해주시고, 허리가 아프시거나 찌뿌둥하신 분은 매트리스 상태를 확인해주세요. 수면의 질과 절대적인 수면의 시간,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어려운 게 사실 없잖아요. 하나씩 꼭 실천하시면서 잠의 소중함을 느끼시고 더 질 좋은 수면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면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리고요. 다른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만든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깊은 수면을 책임지는 침구 만드는 여자 김이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